어제 국회에서 200개 가까운 민생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데이터 3법, 연금 3법, DNA법, 소상공인인 기본법 등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는데요. 서울타임즈에서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들을 좀 뽑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이 5달째 지속되면서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한 호주에 비 소식이 있다는데요. 호주 현지 전화 연결해서 상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 또 최근에 이란 사태 등을 논의하러 워싱턴에 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좀 전에 귀국했는데요. 그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코너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립니다. 이미 며칠째 듣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이 돼서요. 저희 이브닝쇼에서도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선물을 대방출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대방출하는 거고요. 깜짝 퀴즈 드릴 텐데요.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많이 준비했으니까 애정어린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또 어느 코너에서 퀴즈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계속해서 귀 기울여주세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서울타임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서울신문의 손지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워싱턴을 방문했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좀 전에 귀국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즉석 만남이 있었다고 그래요. 즉석 만남이 약간 좀 이상한데 약간 얘기가 네, 무슨 얘기를 했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한테 네. 갔다. 이게 뉴스가 돼서 많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정용 실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침 저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 지난 1월 8일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이었는데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기억하고 있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생일에 관해 덕담하면서 그에 대한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 위원장에게 꼭 좀 전달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어제 적절한 방법으로 북한의 메시지가 전달된 것을 안다라고 정 실장이 얘기를 했는데요. 네. 저는 첫 문장은 알 것 같아요.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맞습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을까. 네. 그렇군요. 뒤에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겠죠. 네, 초가 몇 개가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는 해가 지날수록 초가 늘어나는 게 너무 싫은 제 심정인가요? 36개.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제 한국당이 불참을 했는데 본회의가 열렸어요. 그리고 민생 법안 처리를 했습니다. 무려 198개. 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데이터 3법이 있고요. 네. 그리고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연금 3법, 또 소상공인 기본법, 벤처투자 촉진법 이런 게 있는데요. 몇 개 설명드리자면 데이터 3법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가명 정보로 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히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과 헬스케어, 정보통신 기술 등에서 다양한 신사업 또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질 거로 지금 보여져서요. 네네. 관련 업계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의 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겼다.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을 시행하고 이럴 때 안전장치를 잘 만들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고요. 사생활 개인정보 보호 이런 거랑 좀 엇갈리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데 네. 이게 가명 정보를 활용해도 나중에 이거 다른 정보를 조합하면은 누군지 알 수 있게 되는 거 그렇죠. 아니냐 이런 지적도 네. 있고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그렇군요. 야당에서도 어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반대 토론도 네네.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확대가 되고요. 많이 확대되네요. 그렇습니다. 325만 명에게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도 월 최대 30만 원의 연금을 받는 대상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했는데요. 17만 1,000명에서 18만 7천 명으로 수급 대상이 늘어납니다. 또 농업인 36만 명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중단 없이 받을 수 있게 됐고 근데 보면 관심을 모았던 법 중에 통과 안 된 것도 있어요. 네. 이른바 우리가 전해드렸던 타다금지법, 그러니까 여객사업법 개정안. 네네. 이거는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고요. 법사위 상정도 불발이 됐습니다. 이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켜봐야겠군요. 네, 저희가 통과돼서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네. 통과가 안 그럼 됐습니다. 타다 입장에서는 일단 한숨은 돌린 상황이 된 네. 거겠네요. 이게 이 법정 다툼을 네. 계속 벌이면서 지켜봐야겠죠. 네, 그렇군요. 근데 한국당이 지금 불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보라 의원이 본회의 참석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어제 이제 네. 국회 대기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한국당의 불참을 결정하고 그럼 본회의에 민주당 의원들만 들어갔구나 했는데 이제 표결이 시작되고 갑자기 이제 중계방송에서 신보라 의원님 목소리가 나와서 오. 대기하던 기자들도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어제 청년기본법이 처리가 됐는데요. 네. 이 법안이 바로 청년 비례대표 몫으로 국회에 들어온 신보라 의원의 1호 법안입니다. 본인 법안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새누리당 당 차원에서도 네네. 지금은 한국당이 요거를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이 표결에 혼자 나홀로 참석을 해서 찬성 토론을 하고 또 이 그리고 나가셨어요? 투표하고 나갔습니다. 투표하고. 네. 투표하고 그래서 나가셨다. 이 청년 기본법은 이제 저희들이 청년들을 어떻게든 지원을 해야 된다고는 네네. 생각을 하지만 과연 청년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청년이냐? 말씀 잘해주세요. 네, 이것도 각 법마다 네네. 규정하는 나이가 다르고요. 네. 또 조금씩 부처나 또 지역마다 지원하는 방법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하나로 통일하는 그래서 청년은 19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아깝게 안 됐어요. 아깝게요. 아주. 아깝게. 네. 올해부터 안 되네요.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법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 법안을 처리를 했고요. 어제 신보라 의원도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서 이렇게 반쪽짜리 본회의로 이 법을 처리하게 돼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끌었던 것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인데 일단 상정은 됐는데 표결은 미뤄졌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법안인데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네. 두 가지인데 어제 상정된 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에요. 이게 상정된 다음에 바로 통과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를 하러 한국당 의원들이 안 들어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필리버스터가 종료가 됐어요. 그냥. 그러면 그냥 통과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상정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냥 정회가 되더라고요. 정회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다음 주 아마 13일 네네. 그러니까 월요일에 본회의가 다시 열려서 통과 처리할 것 같은데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가 결려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관련해서 한국당을 자극하거나 이러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그러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안 같은 경우는 한국당과 협의해 볼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합의까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희망을 아직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당 물론 측에서 어렵겠지만. 네. 검경수사권 조정안 같은 경우에는 협의 의사를 사실은 좀 밝혀오기는 했었어요. 근데도 어쨌든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은 건데 이유가 뭘까요? 네, 원래 어제 본회의가 오후 2시에 잡혀 있었고 그 전에 약속이 뭐였냐면 이 관련된 패스트트랙 법안은 네. 올리지 않겠다. 민주당이 올리지 않을 테니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고 민생 법안만 처리를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이제 검찰 인사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갑자기 본회의에 우리는 불참하겠다. 네네. 본회의를 좀 연기해 달라.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중요한 사안들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받지 않았고 그래서 민주당은 일단 법안을 올리기만 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당 입장에서도 지난해 3월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관련해서는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한국당의 당론 법안이 네네,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 공수처처럼 전체를 반대하는 네. 게 아니고 이견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원하는 이 수사권 조정을 반대하는 토론을 하는 거는 사실상 정치적으로 맞지 않다는 판단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실익도 없고 네. 또 이제 이거를 약속한 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어떻게든 원하는 바가 뚜렷하기 때문에 조금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어제 굳이 무리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필요는 없었다는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필리버스터라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면 어제 규탄대를 로텐도리에서 하고 현수막에 추미애 법무장관 쓴 그 현수막을 찢어버리고 이런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거보다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한 한국당이 생각하는 부당함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렸으면 어땠을까. 그런 그런데 아쉬움이 지금 들더라고요. 진행된 필리버스터가 한국당만 반대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같은 시간만큼을 네. 찬성 토론을 하기 맞아요. 때문에 계속 지금 그 필리버스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그렇죠. 예, 그래서 강행을 하지 사실 못한 필리버스터를 겁니다. 처음 했을 때 민주당이 당시 테러 방지법이었죠. 그때는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좀 봤어요, 열심히. 근데 이번에는 제 느낌인지 모르지만 약간은 관심이 좀 떨어지는 듯한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사실 필리버스터가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걸 함으로써 이 당에 이런 정치인도 있다라는 걸 그렇죠. 알려주는 그런 역할도 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손진 기자 말씀하신 대로 왔다리 하는 게 네, 효과가 잘 안 별로 납니다. 큰 효과는 네.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지금 방금 이제 얘기가 조금 나왔었는데 이 검찰 인사가 난 뒤에 후폭풍이 아직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낙연 총리까지 나서서 윤석열 검찰총장 항명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법무부 측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나 감찰에 착수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커 네. 보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어제 밤 9시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네네. 그 추미애 장관이 이 메시지를 보내는 네네. 게 매일경제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잡혔죠. 그 내용을 보면 조두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에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문자로 지휘 감독 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랍니다. 하고 지시를 하는 장면이 네네. 잡혔어요. 그 징계 누구를 징계할 것이냐라고 지금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죠. 예, 그 추측을 할 수가 네. 있죠. 그리고 뭐 카메라 잡힌 대화방에는 점점점 뭐 앞에 내용 안 나오지만 그냥 둘 수는 없지요라는 문자 메시지에 보좌관이 예 알겠습니다. 대변인이 적절히 개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의 아까 말씀하신 그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해서 네. 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 유감스럽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유선 통화하는 그 모습 사진까지 언론에다가 네네. 알리면서 이례적으로 이거는 뭐 하겠다라는 의지를 결국 좀 약간 공공연하게 밝힌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그러니까요. 조금 들기는 하는데. 추미애 장관이 문자 보내는 것도 약간 네. 이렇게 그거 휴대폰 대체로 들고 보라고 보내는 보이는 장면을 일부러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 좀 들더라고요. 예. 예. 근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왜냐면은 뭐 보수 언론도 그렇지만 또 일각에서 박근혜 정부 때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냈던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랑 비슷한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 따지자면은 사실 좀 반감이라든지 역풍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우려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거치면서 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거 최동욱 때랑 오버랩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아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한국당 네. 이은재 의원이 직접 말을 했습니다. 이은재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그래도 박근혜 정권은 혼외자 꼬투리라도 잡았었다. 지금 이 정권은 너무 후한무치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당시에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 박근혜 정권이 이제 당시 최동욱 총장 찍어내기 위해서 사실상 네. 사생활인 그쵸. 혼외자 논란을 네. 건드렸었는데 이제 그거랑 비교해서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가운데 윤석열 총장 또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이 청와대 균형 발전 비서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이게 이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그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것이죠. 맞습니다. 이 검찰은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업무 수첩 등을 근거로 해서 송철호 울산시장 측과 청와대가 울산 공공병원 설립 등을 논의했는지 수사 중인데요. 청와대 쪽에 이제 정책이랑 입을 맞췄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공공병원 관련해서 비서관실이 생산한 네.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었습니다. 검찰은 자료 확보 뒤에는 이 장모 전 선임행정관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 공약 설계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 이걸 확인할 계획이에요. 그렇군요. 네. 방금 전에 청와대에서 이에 관련한 네네. 입장이 나왔는데요. 네네. 수사를 위한 강제 처분은 원칙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이미 제출 방식을 취했으나 가능한 절차를 시도하지 않은 채 한 번도 허용된 적이 없는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은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 것이다. 강한 유감을 뜻한다. 누가 봐도 맹공에 나셨네요. 네. 지금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점점 뭐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군요. 네. 네, 오늘 오후에 윤석열 총장 보직 변경 검사장 32명 접견을 했다고 합니다. 뭐 특별한 이야기를 했다 이런 소식은 있나요? 예, 5시 30분부터 네네. 이제 접견이 시작됐고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네네. 아마 이제 어제 또 몇몇 직원들을 만나서 뭐 흔들리지 말자 이런 네네, 이야기를 한 맞아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그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교통정보 잠시 듣고 돌아와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통정보 듣고 돌아왔습니다. 서울타임즈 시간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서울신문의 손지은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박정호 기자님께 네.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군 영창 제도가 없어진다. 군대 안 갔다 온 우리 둘은 잘 네. 몰라요. 저는 영창은 안 갔다 왔는데요. 이제 군은 갔다 왔습니다. 군대는 갔다 왔는데 영창은 안 갔다. 영창은 깜짝이야. 안 갔었는데 영창제도는 이게 구한말 고종시대 때 시작된 제도였대요. 아, 그만큼 그렇게 오래됐죠. 오. 군 영창제도 및 헌병 명칭 폐지를 골자로 한 군 네. 인사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군 영창제도와 헌병이란 명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는데요. 영창은 뭐 군법을 위반한 군인들을 최대 15일까지 단기간 구금시키고 그 영창 간 만큼 네. 복무 기간이 늘어나요. 네네. 그래서 뭐 동기들보다 더 늦게 뭐 전역하고 네.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이런 징계 제도였는데 이걸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군기 교육, 뭐 감봉, 휴가 단축, 근신과 견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징계를 하게 되고 그리고 헌병이란 명칭도 군사 경찰로 바뀝니다. 군사 경찰. 네, 아예 이게 헌병이란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거든요. 네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창은 그 효과에 견져서 위헌 논란, 또 행정 비용 등 부담이 더 큰 제도였다. 왜냐하면 그 영장주의가 아니라 그 지휘관이 임의대로 네, 영창에 네. 보낼 수 있는, 구금할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좀 있었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군에서라면 뭔가 네. 특별한 그들만의 어떤 뭐가 작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하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네. 제도였죠. 어떻게 네네. 보면은. 근데 이 진정한 국방력 강화는 병사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켜주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면서 이철희 의원을 포함한 이 개정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인권을 더 생각하자 인권을 이런 생각을 한 것 생각하자. 같아요. 네. 아 그렇군요. 헌병 명칭이 군사 경찰로 바뀐다. 헌병. 헌병 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으니까 네. 헌병이란 말 자체가 네. 일본식 언어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된다 네. 얘기도 있고 아니다. 이게 미군 그러니까 헌병이란 말이 있다가 없어졌다가 미군이 이 진주하면서 네네. 들어오면서 그때 네네. 또 미군식 헌병 제도가 들어온 거다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군대 얘기 나온 김에 하나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새로운 보수당에서 군가 산점을 부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위헌 판결이 나왔었잖아요. 네, 헌재에서. 이미 1999년도였는데 그 당시에는 무려 가산점이 5% 이제 공무원 시험 등의 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판결이 이미 나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새로운 보수당이 1%의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을 주는 법안을 이제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당시 5%였던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가산점 제도 자체가 사실은 헌법상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헌 네네. 판정이 나왔거든요. 당시 이제 결정문을 봐도 가산점제는 재정적인 뒷받침 없이 전역자를 지원하려다 만든 제도다. 그러니까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려면 국가가 재정이라든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런 재정적인 지원 없이 할 수 있는 제도를 찾다 보니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그러니까 겁니다. 돈 주기 싫으니까 점수를 줬다는 네.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런데 네. 이제 지금 반응들이 뭐냐면 이거는 요즘 공무원 시험에 그 치열함을 좀 모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게 지금 이제 뭐 특정 점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만약에 만점이 30점인 어떤 네. 분야가 있으면 최종 커트라인이 32점대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치열하다. 네, 이런저런 가산점들이 종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치열한데 이 1%가 사실 맞느냐? 그리고 또 이 법안이 처음은 아니에요. 2005년도에는 또 5%, 또 얼마 전에는 3%대로 가산점 비율만 줄이는 이런 법안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사실 이제 좀 어떤 반향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근데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20대 남성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 각 정당들이 이 남자라고 하잖아요. 네네. 20대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고는 싶은데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서 내놓은 공약 같아 보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20대 남자들이 네. 왜 이럴 때는 이 당을 좋아하고 저럴 때는 우리 당을 싫어하고 이게 전혀 지금 예측이 어떤 일정한 경향성이 잘 안 잡히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약간 좀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거는 먹힌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 이거는 먹힐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 네. 뭐 저희는 다 지났으니까. 네네. 근데 우리가 군대 생활했던 생각을 해보면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네. 얘기는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술 마시면서. 그러니까 이럴 때. 폴리티컬리 코렉트라고 하죠. 우리가 정치적으로 올바름을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20대 남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굉장히 찬란한 기간이에요. 청춘에서 그렇죠. 예, 젊은 네. 기간, 젊은 시절에. 근데 뭐 군대라는 뭐 좀 이렇게 뭐랄까 위압적인 조직이잖아요. 어쨌든 군대는 가서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뭐 가고 싶어가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사실 군대를.
그럼 뭔가 좀 우리한테도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은 네. 뭐 이거는 먹히지 뭐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각자의 뭐 처지가 있으니까 네네. 판단할 텐데요. 현실적인 면으로 보자면 통과되기 힘들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통과되기는 힘들어 어쨌든 보이더라도. 세부 상황에서 청년들을 향해 어필한다는 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너네 보여주는 마음 알고 있어. 뭐 이런 보여주는 거죠. 이 정도 효과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국내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신문 손지은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막 핫핑크 코트를 입고 오셨어요. 네, 날씨 추운데 그런 색깔 보니까 좋네요. 그렇죠. 저도 기분이 약간 너무 겨울이라 칙칙한 색깔만 있다 보니까 약간 다운되는 것 같아서 맞아요. 일부러 좀 꺼내 입었습니다. 저런 분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네. 근데 처음부터 조금 굉장히 좀 논란거리가 될 만한 뉴스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란 테헤란 외곽에서 추락한 우크라이나 여객기 기체 결함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어제 나눴던 것 같은데 이게 이란의 미사일에 격추당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누군가 실수를 했을 수 있다라면서 미사일 오발로 인한 격추 가능성을 시사를 했고요. 이어서 지금 자국민 63명이 희생된 트리도 캐나다 총리도 캐나다 자체 정보기관과 동맹국들로부터 다수의 정보를 확보했는데 이 여객기가 이란의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됐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국의 정상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트리도 총리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영국도 3명이 사망했거든요. 존슨 총리도 이란 미사일에 의해 격추됐음을 시사하는 정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우크라이나 여객기잖아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직접 언급을 하진 않았는데 우크라이나의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관계자가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일인 토르에 피격당했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타스 통신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제면은 이제 러시아가 준 거를 이란이 갖고 있던 미사일이라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영국이나 캐나다나 둘 다 사실 미국의 동맹국이라 갖고 이 동맹국끼리 또 이제 나누는 정보가 있거든요. 그렇죠. 호주, 뉴질랜드까지 다 포함해 갖고 아마 미국이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합니다만은 그럼 이란이 굉장히 입장이 좀 곤란해질 것 같긴 한데 이란은 일단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일축했어요. 지금 이란의 국제민간항공기구 대표가 지금 미국의 연방교통안전위원회 NTSB라고 부르잖아요. 그것도 조사에 참여할 것이다. 사고 원인을 섣불리 추측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란 군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여객기 엔진 2개 중에 하나가 고장나고 화재가 발생했다. 그래서 조종사가 기체 통제력을 잃어서 기술적 결함이 원인이다라고 다시 한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추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근거는 뭔가요? 그러니까 동영상 같은 게 공개가 된 거예요. 뉴욕 동영상 저도 보기는 했는데. 그래서 사고 여객기가 피격되는 모습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을 웹페이지에 공개를 했는데 밤하늘에서 작은 불빛이 날아가다가 섬광이 번쩍하는 장면이 잠겨 있고 그게 사라진 뒤에 10여 초 뒤에 영상에서 펑 하는 폭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지금 추락한 여객기의 교신이 끊긴 지점에서 찍힌 영상이다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고 CNN이 또 정보사항에 정통한 당국자를 인용해서 역시 미사일에 격추된 것이다 보도를 했고 아무튼 추락한 비행기 잔해를 또 봤더니 남아있는 피탄 흔적이 있었다는 거죠. 여객기에 피탄 흔적이 있었다? 구멍이 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란은 여기를 빨리 불도저로 다 치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상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글쎄요. 이게 어떻게든 밝혀진다고 해도 이거를 그럼 미국 측이 사실은 이야기를 좀 세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과연 미국이 또 그럴 것인가라는 문제도 좀 있어서 복잡하기는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당시에 저희가 어저께도 좀 전해드리긴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대국민 연설 거기서 군사적인 행동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안 나왔지만 경제적인 보복, 그러니까 경제 제재는 더 강화한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좀 어떤 제재가 가해질 것인가. 지금도 사실은 제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강력한 제재가 역시 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 한 얘기가 즉각적으로 살인적인 경제 제재를 이란 정권에 대해 추가로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가해진 제재도 포괄적이고 강도가 높습니다. 2015년에 이란 핵합의에서 미국이 전격 탈퇴하면서 이란 원유 수출도 제한했고요. 포괄적인 경제 제재를 부과했는데 작년 9월에는 이란 국영중앙은행 국부
펀드에 대한 제재까지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높은 수준이니까 추가로 제재를 뭘 할 수 있나 지금 전문가들은 네. 기존에 부과한 독자적인 제재망을 더 촘촘하게 만드는 조치부터 할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대이란 무역 금융 제재를 강화하지 않겠느냐 월스트리트저널이 전망을 했고요. 이란의 제재 회피를 돕는 업체, 은행, 개인도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 있고 세컨더리 보이콧 얘기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나오고 있고 이란의 재화 기계류 수입을 막는 제재가 또 고려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제재라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도와줘야 네, 돼요. 미국 혼자 그렇습니다.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들 다 네. 전부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할 것인가. 지난번에는 유럽연합 유엔 안보리까지 가세해서 이른바 네. 삼중 압박이라고 이런 압박을 가면서 이란이 정말 심한 경제난을 겪게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유럽연합은 지금도 약간 의문이잖아요. 동참을 할지. 그리고 이제 안보리 거부권을 중국과 러시아가 갖고 있는데 동참을 하겠는가 다들 회의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네. 예전같이 그렇게 심한 압박을 삼중 압박에 가해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렇군요. 보고 사실 있습니다. 중국이 관건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원유를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를 상당히 중국이 많이 가져가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리고 여태까지도 그러니까 중국이 수입하는 그 원유량을 줄여주긴 했어도 네, 완전히 그만두진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영국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브렉시트 끝나는 건가요? 이거 벌써 몇 년 동안 그러게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3년 반이 흘렀어요. 네. 국민 투표를 한 지. 근데 9일에 영국 하원이 드디어 브렉시트 이행법을 최종 승인을 해줬습니다. 네네. 찬성 330표, 반대 231표로 가결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유를 이제 정식으로 탈퇴를 하게 됐어요. 상원에서 통과되고 여왕의 재가를 받으면 정식 법률이 됩니다. 근데 영국 상원은 사실 별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냥 선출직이 요식행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맞아요. 사실상 거부한 적이 별로 없어요. 네. 하원에서 올라온 그 것들을. 상원 있는 두 양원제를 체크한 나라 중에서 상원이 그나마 그래도 힘이 있다라고 해서 거의 미국 정도는 그렇습니다. 밖에 네, 없기 거기는 때문에. 약간 또 예. 독특한 상황이니까요. 아무튼 영국 정부가 이번 표결에 앞서서 하나 추가한 조항이 있습니다. 정부의 브렉시트 추진 권한을 대폭 확대해서 존슨 총리가 예고한 대로 의회가 올해 12월 31일까지인 브렉시트 과도기를 더 이상 연장할 수 없게 한 거예요. 더 이상 연장 안 한다. 네, 그러니까 연장하겠다는 이유랑 얘기인데? 지금 무역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튼 네네. 나가야 되니까 EU에서. 근데 그게 다 안 되더라도 아무튼 나간다. 이걸 더 이상 연장할 수는 없다. 지금 그 조항을 지금 이번 법안에 담았기 때문에 어찌 됐건 12월 31일이 지나면 노딜 브렉시트까지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노딜 됐습니다. 브렉시트도 감수를 해야 된다. 네. 근데 이게 날짜를 이렇게 딱 받아놔야지 하지. 안 그러면 또 계속 늘어지고 그렇죠. 하니까 어떻게 네. 보면 이렇게 데드라인 언제고 무조건 그때까지 해야 네네. 돼. 그러면은 뭐 또 할 수가 있는 그렇습니다. 좀 더 속도를 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영국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해리 왕자. 네.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랑 결혼을 네. 해서 메간 마켈이죠. 네. 그래서 아이도 낳았고. 네. 네. 근데 지금 뭐 왕실을 떠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시니어 왕실 가족의 일원에서 물러나서 재정적으로 독립하려고 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정점으로 한 직계 가족에서 독립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가족 간의 관계는 유지하지만 왕실의 일원으로서 공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영국 언론들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마클 왕자비랑 결혼한 이후에 형 부부랑 갈등설이 굉장히 크게 불거졌었죠. 동서간에? 동서간에도 그렇고 근데 알고 보니까 형과 동생 간에 윌리엄 왕자와 해리 왕자 간의 갈등이 좀 불거졌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둘이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메건 왕자비랑 만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이 윌리엄 왕자가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좀 마음이 좀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왜 그리고 싫어했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렇게까지는. 그리고 해리 부부의 사생활을 보도하는 영국 언론들, 그러니까 네. 파파라치들이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네. 마차를 해리 왕자는 좀 더 윌리엄 왕자보다 더 크게 빚어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아버지인 찰스 왕세자에게 이런 뜻을 알렸었대요. 근데 아버지가 시간을 더 두고 생각해 보라고 권고를 했는데 8일에 SNS에 전격 발표를 했고 발표 10분 전에 아버지와 형에게 이 내용을 이메일로 보냈었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나 다른 왕실 관계자가 알질 못했대요. 할머니께서 화나셨겠는데요. 처음에 굉장히 화를 냈다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튼 여왕이 긴급 회의를
열어서 며칠 내에 해리 왕자 부부의 새로운 역할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해리 왕자가 약간 반항아 네. 기질이 있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보통 이제 첫째, 둘째 있으면은 첫째는 그래도 좀 모범생이고 네. 둘째는 약간 반항기가 있고 네네. 했는데 좀 전형적인 케이스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재정적으로 독립을 하겠다라는 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실에서 주는 왕실 교부금이라는 걸 받지 않겠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지금 해리 왕자가 쓰고 있는 지출에서 왕실 교부금의 비중이 5%밖에 안 된답니다. 이게 대부분이 그러니까 사실상 95% 거의 전부를 아버지 찰스 왕세자의 코널 영지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지금 받고 있거든요. 이게 한 우리 돈으로 한 해에 34억 9천만 원 정도인데 한 해. 네, 야. 해리 왕자가 아직 이 코널 영지 수익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은 하질 않은 거예요. 네네. 그리고 지금 독립을 한 후에 왜 형하고 같이 살다가 켄싱턴 궁에서 네. 윈저성 인근의 프로그모 코티지라는 곳에 나가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저택도 그대로 보유를 하고요. 여기에 지금 왕자가 사니까 영국 경찰이 근접 경호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간 공개된 적이 없는데 1년에 한 수십억 원씩의 세금이 들어간다라고 텔레그래프는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뭐 왕실 교부금을 일단 받지 않겠다고 했으니까요. 마크 왕자비가 TV쇼 출연 수입 뭐 배우 활동해서 모은 돈이 있고 해리 왕자가 이미 물려받은 유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자산이 지금 515억이 넘을 것으로 알려져 있고 참 쓸데없는 걱정을 우리가 하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들어요. 잘 살겠죠. 그리고 뭐. 만약에 강연을 하면 오바마 전 대통령 수준으로 받을 것이다. 이런 오바마 전 전망이 대통령이 5억 얼마- 8천만 원이래요. 한 번 했을 때 우리 돈으로. 좀 내려갔네요. 그렇군요. 왜냐면은 이게 네. 그 직에서 딱 내려오면은 네. 바로 그때가 제일 핫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네. 그만두고 네. 퇴임한 이후에 바로 그 해는 100만 불 받았어요. 제가 했는데, 듣기로는. 네. 근데 이제 해가 지날수록 이제 3년이 조금씩 지나니까. 내려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많이 내려왔네요. 그렇네요. 처음보다는. 그래도 참. 뭐 남의 나라 얘기고 실제로 네네. 남의 나라 얘기고 그렇습니다. 다른 네. 세상 얘기 같아갖고 네 그래서 재정적으로 독립을 하겠다 뭐 어쨌든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뭐 네. 크게 뭐,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네, 책을 쓸 수도 있고 그럼 많이 팔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크 왕자비가 워낙 배우였으니까 배우 활동을 또 할 수 아니, 있지 배우 활동도 하기 좀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않- 하는데 네. 이제 이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영국 그러니까요. 왕실을 생각해서 약간 네. 그런 얘기도 함께 아 나오고 근데 있습니다.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국 같은 경우 네. 드라마 같은 게 있었으면 그게 다시 뭐 재방송되면 네네네. 거기서 한 거 또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네. 드라마가 굉장히 히트한 드라마잖아요. 완전 히트했죠. 수트라고. 네. 네. 그래서 마크 왕자비가 네, 출연했던 왕자비가. 그 수트 그 네네. 드라마가 나오면 나올수록 거기서 들어온 돈이 있으니까 괜히 남의 걱정할 필요 없어 보입니다. 잘 사실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행복하게 네, 행복하세요.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